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16강에서 세군다 중위권 팀인 테네리페를 원정에서 잡고 8강에 올라왔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승부차기로 가기 직전 퍼진 4일 날인의 결승골이 결정적이었다. 리그에서도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극장골로 승점을 따내는 등 최근 흐름이 좋다. 지난 경기부터는 부상으로 한 달 이상을 빠져있던 스트라이커 베다드 무리키도 돌아왔기에 이번 홈경기에 풀핏으로 나설 수 있다. 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에서 탈락한 이번 코파델레이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다. 아틀레티코를 비롯해 경쟁팀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 스페인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팀이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리그에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도브비크를 비롯해 8개를 기록 중인 스투아니 등 해결할 스트라이커가 충분하고 포르투와 사비오, 시간코프 등이 뒤를 지원할 수 있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마요르카는 모랄라네스와 코스타 등 수비 보호에 능한 볼란치들이 있고 발젠투와 나스타시치의 수비력도 좋다. 또 홈에 이 점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무리키가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렵기에 마무리에 고전할 수 있다. 보보비크와 스투아니, 치간코프와 사비오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대를 16강에서 만나게 됐다. 32강에서도 쉽지 않은 상대인 위트레흐트 상대로 신승했는데 라이벌이자 리그 선두팀을 만나게 됐다. 중앙 미드필더인 제루키를 비롯해 국대 차출로 인해 빠진 선수가 있기에 풀 전력이 아닌 상황이기에 부담이 크다. 팀버와 바이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수비를 보호하며 히메네스를 이용한 역습을 노릴 것이다. 코베는 32강에서 3위 팀인 트벤테를 상대한 데 이어 16강에서는 2위인 페에노르트를 상대해야 한다. 그래도 장기 부상으로 결장 중인 로자노와 대표팀에 합류한 사이바리를 제외하면 결장자 없는 풀 전력이다. 주말에 트벤테를 상대하는 페에노르트와 달리 알메러시티를 만나는 일정이기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코벤의 승리를 본다. 제루키의 이탈로 인해 중원 전력 누수가 큰 상대와 달리 호벤은 버스티엘 필드로 비어만과 쇼우텐 등이 중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중원 우위 속의 경기의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수 있고 틸만과 바카요코가 상대 측면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호벤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지난 주말 브레멘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1위인 레버쿠젠과 승점 차가 더 벌어졌다. 홈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선제골을 내줬고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다.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했던 데 이으트와 우파메카노가 모두 나섰지만 사내와 코망이 이선 지원이 아쉬웠다. 우니온은 최근 일정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했다. 이번 시즌 챔스 출전을 비롯해 2020년대 초반 분데스리가에서 강팀으로 군림했지만 리그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았다. 세페르와 카우프만 등이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며 팀의 힘이 됐고 레이트와 노흐의 수비도 살아났다. 지난 라운드 마인츠 전이 기상악화로 연기됐기에 체력적으로도 좋은 상태로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우니온이 좋은 체력 상태로 나서는 경기긴 하지만 직전 경기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뮌헨 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특히 크랄과 하버러의 중원 경기력 기복이 있는 우니온과 달리 홈팀은 킴미히와 고레츠카, 라이머 등이 안정적으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리즈 대 노리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즈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프레스턴 상대로 고전했지만 피로에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프레스턴 원정에서 패했기에 리벤지를 노린 경기에서 초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인저리 타임에 피로에가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었다. 그로 인해 선두권 추격을 이어갔는데 3연승에 성공했다. 노리치는 웨스트 브로미치를 지난 라운드에 잡으며 상위권을 추격했다. 테무 푸키의 미국 축구 이적 이후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 사전트가 선발 출전에 중요한 골을 넣었고 존 로우는 시즌 12호 골을 장렬했다. 황의조의 소속팀 복귀가 있었지만 반수와 사인스, 아담 리다 등 좋은 공격수들이 질비하기에 전력 누수를 느끼지 않으며 경기에 임하고 있다. 리즈의 승리를 본다. 노리치는 셰인 더피가 중심을 잡는 수비가 안정을 찾으며 최근 승점을 잘 따내고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리즈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다. 루터와 제임스 등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선 공격수들이 공격 자극을 책임질 것이고 벤포드와 서머빌이 해결할 리즈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풀럼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한 골 차로 패했기에 홈에서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다. 리그에서는 강등권과 승점 8점 차를 유지하며 안정권인 잔류권이기에 리그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켈빈 베시와 이어비, 발로투레 등이 네이션스컵 참가자 팀을 비웠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페레이라와 윌리안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리버풀은 최근 코트디부아르에서 비보가 들려왔다. 득점왕을 노리는 슈퍼스타 살라가 이집트 팀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인데 그래도 한 달 정도 그의 공백을 예상했기에 당분간의 타격은 없다. 살라와 엔도의 차출, 아놀드와 로버트슨, 치미카스 등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고메즈와 코나테 등이 수비를 책임질 수 있고 각포는 누네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다. 접전을 본다. 리버풀은 원정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임할 필요가 없다. 반 다이크와 코나테 등이 수비 라인을 유지할 것이고 존스와 메갈리스터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풀럼이 공격을 홈에서 주도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잠그며 경기를 운영할 리버풀을 넘긴 어렵다. 금일 6번째 경기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16강에서 알라베스의 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레알이 탈락한 이번 대회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면 우승에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다. 비록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발렌시아의 늪 축구를 넘지 못하고 길게 이어오던 연승 행진이 끝나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은 좋다. 구루제타와 비알리브레가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이나키 윌리엄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에레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바르샤는 16강에서 3부 리그 팀 상대로 망신을 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러나 8강에서 홈의 강자인 빌바오를 상대하는 어려운 일정이다. 가비와 마르티네즈 등 기존 결장자 외에 최근 칸셀로와 파피냐 등 측면 자원들도 부상을 당하며 빠졌기에 고전이 예상된다. 발데와 야말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하고 주전 키퍼로도 태어 슈테겐을 대신해 페냐가 나서야 한다. 접전을 본다. 바르샤는 그나마 이름값을 하는 누캄프에서와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크다. 리그에서 가장 험난하다고 평가받는 빌바오 원정에서도 90분 안으로 경기 리드를 잡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페드리와 균도안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 경합을 해주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기에 바르샤가 패하진 않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